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기리세 기리십니다. 안녕하세요, 기리분들. 자, 오늘의 공부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리. 첫 번째입니다. 골드만삭스 경기 침체 가능성 높아지고 있다. 자, 급락했던 증시는 2주 만에 많이 회복을 했습니다. 아직도 배고프다라는 말은 해볼 수 있지만 그래도 최악이랑 비교를 해봤을 때 정말 많이 올라오기는 했죠. 하지만 그럼에도 미국에서는 아직까지 침체 가능성이 남아있다. 이러한 평가를 꺼내고 있습니다. 자, 월가의 대형 투자은행이라고 할 수 있는 골드만삭스 그리고 JP 모건은 침체 가능성이 2개월 전에 비해 많이 커졌다라고 봤습니다. 골드만삭스는 주식 채권 시장의 자금 유출입 분석 모델을 사용해 침체 가능성을 4월 달에는 29%였지만 지금은 41%로 상승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JP모건 또 상향 조정했습니다. 3월 말 20%던 가능성이 31%까지 올랐다고 합니다. 또한 모건 스탠리 측은 앞으로 주가가 대세 하락까지는 가지는 않겠지만 그 반대로 대세 상승도 없을 것 이러한 전망도 내놨다고 하네요. 그러나 이러한 전망이 나온데도 불구하고 어제 나오는 경제 지표를 봤을 때 침체는 가까이 있지 않다 이런 얘기가 나오며 증시는 좋은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다음입니다. 배터리 관련 이야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바로 반사이익 기대감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독일차 폭스바겐과 아우디의 전기차 배터리가 공개가 되었는데요. 전부 다 한국 배터리인 게 확인이 되었습니다. 삼성 SDI, 그 다음에 LG엔솔 이 두 개가 사용되었다고 하죠. 자, 그래서 저기리는 이걸 보자마자 느낀 건 딱 하나였습니다. 야, 만약에 전기차 사게 된다면은 이번에 불란차보다는 그래도 아우디가 좀 더 낫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물론 이게 생각으로 끝날 수도 있지만 그런데 혹시나 구매 단계까지 영향을 주게 된다면은 결국 완성차 업계들도 배터리를 중국산이 아닌 한국산을 찾게 될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니 길이 뭔 소리야, 어차피 불량구는 한국뿐이잖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하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중국산 배터리가 조금 더 불이 많이 나더라 이런 현상은 전 세계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만약 그렇게 되면은 실제로 반사 이익까지 올 수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인지 최근 들어 배터리가 슬금슬금 바닥에서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연 2차전지 진짜 찐찐 바닥이 바로 지금일지, 오히려 정말 기사회생으로 전기차 포비아가 나오는 이때 2차 전지의 바닥을 만들어 줄지가 매우 매우 궁금합니다. 자, 그나저나 올해는 이런 현상이 좀 나타나네요. 트럼프도 그랬죠. 총을 기적적으로 피해서 처음에는 야 무조건 대통령 됐다 이런 생각이 많았지만 그런데 그것 때문에 해리스가 등판하고 오히려 지금은 지지율에서 밀린다 이런 얘기까지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제 호재라고 생각했던 게 악재가 되고 악재라고 생각했던 게 호재가 되는 상황이 이 배터리에서도 나타날 수 있을지 보도록 할게요. 다음입니다. 52주 신고가 기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직까지도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일러 회사인 경동나비엔 52주 신고가 써냅니다. 그래서 어느덧 시가총액 1조까지 다시 왔다고 하는데요. 참고로 요 기업의 목표 주가는 10만 원이라고 합니다. 상승 여력도 가득하다고 말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왜 오르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2분기 호실적을 써냈습니다. 2분기 영업이익이 작년 대비 180%나 증가했고요. 매출도 작년보다 20% 증가하면서 시장의 기대를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실적이 잘 나온 이유가 뭡니까? 바로 글로벌 매출이 잡혔다고 하네요. 북미 온수기 시장에서 매출 증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의 차트를 보면은 이제 우상향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거토양 이후에 상승이 나타나고 있고 추가적으로 올라갈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실적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매출액이 2019년부터 매년 증가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매출은 한 10% 정도 연평균 성장을 하고, 그리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10% 이상을 성장을 해내니까 충분히 매력이 있다라는 판단을 내려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갑자기 기리시 이거 실적을 왜 보여주나, 이게 뭐 특이한 기업인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앞으로는 이제 몇몇 기업들은 이렇게 실적도 보여드리려고요. 기리시 이렇게 영상을 만드는 이유 중 하나는 기리분들이 조금이라도 더 쉽게 공부를 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이왕이면은 이 영상에 최대한 많은 정보를 넣고자 조금씩 더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실적도 그렇고 뭐 제품 사진이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를 넣도록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두 번째 기업은 바로 태성입니다. 52주 신고가에 오늘은 상한가까지 도착했네요.
올해 초 온디바이스 AI 관련주로 잠시 뜨거운 맛을 보여줬던 태성. 그러나 지금 주가는 별나라까지 가는 모습입니다. 5월부터는 애플 AI 관련주로 살짝 들어가다가 지금은 복합동박이라는 단어가 붙었다고 하는데요. 자, 복합동박이 뭔가? 일단은 동박은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구리를 얇게 펴서 만든 막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런데 복합동박은 당연히 뭔가랑 복합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폴리프로필렌, 그 다음에 폴리이미드 등 필름에다가 동을 도금하는 기술이라고 합니다. 장점은 원가 절감이 꼽힌다고 합니다. 동이 적게 쓰이다 보니까 한때 우리 2차전지 난리 났을 때 막 구리 가격이 막 계속 올라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시절이 언제 올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원가 절감이 된다는 거는 매우 큰 장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태성 단순히 기술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중국 CATL의 장비 공급 협력사까지 되었다라는 얘기가 나오며 주가가 쭉쭉쭉 올라가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한 번 더 오늘 상한가를 찍은 이유가 뭔가? 바로 이 복합 동박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때까지 나왔던 CATL 이 호재는 아니고 전기차 화재가 요즘 핫하지 않겠습니까? 이 복합 동박이 전기차 화재를 막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등장하며 상한가에 바로 직행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런 걸 봤을 때 진짜 되는 주식은 뭘 해도 된다. 올 초에는 온디바이스 AI, 그 다음에 올 중순에는 애플 AI, 갑자기 한 여름쯤 되니까 복합 동박 때문에 중국 CATL 장비 공급 협력사 되었다는 이야기 때문에 올랐고, 이제는 전기차 화재 관련주로도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자, 다만 실적을 봤을 때 그렇게 뛰어난 기업은 아직까지 아닙니다. 하지만 올해는 좀 다를 것 같네요. 작년에 매출이 불과 333억밖에 안 됐는데 올해 1분기, 2분기만 합쳐도 300억이 그냥 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영업이익이랑 순이익도 둘 다 좋게 나오는 것도 체크할 수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52주 신저가 기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대 친환경 탄소 배출권 관련주였던 KC코트레, 저길이 또 코시국 처음에 투자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런데 지금은 그때 고점 대비 마이너스 92%나 폭락한 상태입니다. 일단 그 이유는 알 것 같습니다. 2021년만 하더라도 좋은 실적을 자랑했는데 지금은 적자 기업이 되며 부채비율이 미친 듯이 급등하는 회사가 되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왼쪽에 보다시피 주가는 계속 쭉 우하향 떨어지고 있고 건들면 안 되겠죠. 그리고 실적을 보시면은 요렇게 21년에는 흑자를 냈지만 이제 갈수록 적자 폭이 커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은 건들기 어렵고, 다만 이 주식이 올라가려면은 해리스가 당선이 되면서 또다시 친환경 붐이 불어온다면은 그때는 이제 테마주로서 올라갈 가능성도 있겠네요. 다음입니다. 실적이 잘 나오고 있어요. 하이트진로 2분기 실적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매출은 전년비 3.7% 상승, 영업이익이 무려 500%나 급등하며 시장 예상 30% 넘게 서프라이즈를 냈다고 하는데요. 자, 그렇다면 하이트진로 뭐가 잘 팔렸나? 소주가 잘 팔렸다고 합니다. 작년보다 8.4%나 더 많이 팔렸다고 하고, 그 대신에 맥주는 2.3% 감소했다고 합니다. 아니 길이 그러면은 그 맥주파가 소주파로 이동한 건가?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부분보다는 아마도 얼마 전에 있었던 맥주에 이물질이 들어있던 사건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매출이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고 하네요. 자, 그래서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 잊혀지는 악재 아니겠습니까? 다시 맥주 판매는 돌아올 거고 소주도 잘 팔리고 있다고 하니까 표보증권의 목표가 2.9만 원을 제시하며 내년 베트남 소주 공장 가동 이것까지 나타나면 해외 매출도 증가할 것이다. 이런 부분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52주 신저가에 나왔던 기업이었죠. 이마트. 그런데 최근 들어 주가 폭이 좀 심상치 않습니다. 뭔가 지금까지는 그 심장 박동이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거의 뭐 자는 사람처럼 쭉 죽어 있다가 그런데 최근에 좀 일어나고 있어요. 도대체 왜 그러는지, 그리고 증권가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마트도 2분기 실적을 꺼냈습니다. 이제 실적 시즌이 끝나가고 있죠. 그런데 또 적자를 냈습니다. 당연히 이제 이 소식을 보면은 저 기리씨 갑자기 딱 생각드는 건 이거였습니다. 아, 이마트 지금 가야겠다. 자, 그 이유가 뭘까요? 맞습니다. 이마트는 지금 손해보고 물건을 팔고 있다는 거겠죠. 우리가 안 갈 수가 없겠네요. 자, 그런데 이제 이마트만 가는 게 아니라 주식도 지금부터는 사야 된다라고 하나증권은 목표가를 7.4만 원으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비용 절감으로 인해 수익성 개선이 나타나고 있고 내년부터는 실적 개선이 뚜렷하게 나타날 수 있다고 하네요. 자, 그래서 요즘 차트만 봐도 요즘 바닥에서 뭔가 꿈틀꿈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또한 경기 둔화 때는 이러한 대형마트가 오히려 관심을 더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혹시나 지금이 또 저점이 아닐까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코로나 관련 소식은 뭐 맨날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커질 줄은 진짜 몰랐습니다. 코로나19가 재유행하고 있는 가운데 아동 환자 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최근 2주일 동안 아동 환자는 2.8배나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특히 충청권에서 450%가 상승했고 수도권에서도 200%나 상승하며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동 환자의 경우 대부분 무증상 혹은 경증이 나타나고 있어서 우리 애가 걸린지도 모르고 이제 같은 학원에 있는 애한테 옮겼어요.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보건당국은 방학이 끝나는 이달 하순이 되면 확산이 절정에 이를 수 있다고 전망을 했고 코로나 확산이라는 모멘텀이 이어지며 오늘 랩지노믹스 등 일부 관련주가 상승하기도 했습니다. 다음입니다. 결국은 이렇게 되었습니다. 아프리카 질병통제예방센터에서 엠폭스 확산에 따른 비상사태를 선포했다고 합니다. 어제 봤다시피 매우 큰 폭으로 감염자와 사망자가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물론 아직까지 WHO가 최고 수준의 경계태세를 선포한 건 아니지만 여기도 시간 문제로 보인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픽셀 9. 구글의 신폰이 나왔습니다. 구글의 제미나이가 탑재된 픽셀 9이 공개가 되었는데요. 참고로 픽셀 시리즈는 항상 가을에 공개가 되었다고 하는데 이번에는 애플이 9월 달에 아이폰을 공개하지 않겠습니까? 그보다 한 달 앞서 먼저 공개하는 전략을 사용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시리즈가 있을까? 픽셀 9 시리즈는 기본, 프로, 프로 XL, 그리고 프로 폴드 이렇게 네 가지가 있다고 하는데요. 신기하게도 폴더블 폰이 있다는 게 좀 많이 신기했습니다. 여기 왼쪽에 보시면 접혀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죠. 이게 바로 픽셀 9 스마트폰이라고 하는데 과연 저기듯이 살면서 실제로 볼 일이 있을지 우리나라에서는 구글의 폰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죠. 그리고 더 정확하게 어떻게 생겼나 봤더니 사실 이 정도면은 펼쳤을 때는 삼성의 폴더블 폰이랑 구분이 좀 어렵겠다라는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전부 다 비슷비슷하게 생겼네요. 다음입니다. 엔터주 아직은 겨울. 자, 최근 들어 증시가 많이 회복을 하고 있는데요. 왼쪽에 보다시피 하이브 지난주 월요일이었죠. 월요일날 그때 급락했던 그 저점 근처까지 떨어지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혼자서 경기 침체를 그냥 다 막고 있다는 소리가 되는데 그렇다면 왜 이러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년이면 업황이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감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핵심 아티스트 활동의 공백이 이어지고 각종 논란까지 최근 생기는 등 올해까지 엔터주는 뭔가 삼재가 끼인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리고 엔터주는 반등할 힘조차 없는 모습입니다. 최근 증시가 좋은 와중에도 주가가 하락하는 거 보면 말 다 했죠. 또한 하이브는 최근 역대 최고 분기 매출까지 기록했지만 주가는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JYP도 어닝 쇼크가 나오면서 오늘 급락하는 모습을 나타냈고 그렇다면 그 이유가 뭔가 여러분들이 아시는 다 그 이유입니다. 핵심 아티스트가 공백이고 그리고 스타 뮤지션들의 사생활 논란, 얼마 전에 음주운전 논란도 있었죠. 그런 것들 때문에 힘쓰기가 어렵다고 하네요. 다음입니다. 그렇다면 JYP는 어떤 어닝 쇼크를 냈을까요? 오늘 7% 넘게 하락하는 모습입니다. 오늘 하루 날아간 시가총액만 1,400억이라고 하는데 2분기 매출액이 어땠나? 957억, 영업이익은 93억을 기록했고 참고로 시장 컨센은 영업이익 216억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컨센보다 반토막보다 더 난 최악의 성적표를 꺼내니까 바로 그냥 시장한테 후드려 맞았다고 하네요. 안 좋았던 이유는 뭘까요? 매출 성장률 둔화와 굿즈 사업 내재화로 이익률 저하 등이 실적 악화의 요인이라고 하는데요. 결국은 이러한 악재를 전부 다 털고 나갈 강력한 신인이 필요한 때다. 이러한 얘기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오늘은 반기보고서 마감일. 오늘은 12월 결산 상장 법인의 반기보고서 제출 마감일입니다. 반기보고서에 대해서는 아마 관심이 거의 많이 없으시겠지만 반기보고서 마감일까지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관리 종목에 지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 다시 제출기한을 어기면 상장 폐지 대상까지 되는 무시무시한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뭐 다시 생각해 보면은 당연히 제출해야 되는 거다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하지만 최근 2년 내 제출 기한을 어기고 관리 종목이 지정된 친구들이 분명 존재하고 있는데요. 어떤 친구들이 있나 봤더니 노블 M&B, SL에너지, 제일바이오, 코아스텐캐몬, CG인바이츠, 포인트모바일, 한송네오텍, 알파홀딩스, 네온테크 요 친구들이 있고 그리고 요 친구들이 만약에 이번에도 제출하지 않으면은 혹시나 상장 폐지가 될지 않을지 그런 고민은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혹시나 여러분들이 보유한 기업이 있다면은 이 기업은 내가 계속 들고 와도 되는 걸까라는 고민은 해볼 필요가 있겠네요. 다음입니다. 정말 큰 소식이었죠. 19년 미국은 화웨이를 제재 대상 기업에 올렸습니다.
거기에 반도체 장비 수출까지 규제하며 중국이 반도체에서 못 따라오게 엄청난 그 압박을 넣고 있는데요. 그런데 중국은 자립화를 지속적으로 도전하며 그 결과 화웨이에서 자체 AI 칩을 조만간 출시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아니 뭐 그래봐야 한 2, 3년 뒤처진 거 아니야 라고도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이번에 출시하는 칩은 엔비디아의 H백에 맞먹을 정도의 성능을 지녔다고 하는데요. 참고로 H백은 엔비디아에서 현재까지 상용화된 AI 칩 중 가장 최신 버전이라 거의 다 따라왔다라는 평가까지 나온다고 합니다. 외신에 따르면 벌써 중국 몇몇 기업과 성능을 점검하고 판매를 논의하고 있다고 하는데, 물론 중국이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믿거나 말거나 하겠지만 혹시나 이게 진짜 제대로 되거나 아니면 거의 따라온 제품이라면 앞으로 엔비디아 중국 매출도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대장주 엔비디아가 조금 흔들리는 계기가 될 수도 있겠죠. 다음입니다. 어제 스타벅스는 무려 24%나 급등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가 뭔가? 바로 새로운 CEO가 부임하며, CEO 리스크가 아니라 이거는 뭐라고 해야 되죠? CEO 럭키? 뭐 그게 발생했다고 하는데요. 새로운 CEO가 누군데 도대체, 그러나 치폴레 멕시칸 그릴을 이끌었던 브라이언 니콜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이 사람은 정말 엄청나게 유명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앞서 2018년 식중독 사태로 치폴레가 고전하고 있을 때 CEO로 등장했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회사 주가를 무려 770%나 끌어올렸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전설적인 사람이 스타벅스를 살리러 왔다 이런 얘기가 나오자 하루아침에 24%나 급등하는 모습을 나타냈고, 그 반면 치폴레는 아끼던 인재를 잃은 거 아니겠습니까? 마이너스 7%로 마감이 되었다고 합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해외 주식을 하고 있다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해외 주식 그리고 주간 거래를 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아직까지 확정은 아니겠지만 국내 증권사는 16일, 그러니까 광복절 쉬고 난 다음부터 미국 주식 주간 거래가 잠시 멈춰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2022년에 주간 거래를 시작할 때 미국 내 대체 거래소 블루오션을 통해서 서비스를 제공했는데, 그런데 이번 폭락장 때 일방적으로 거래를 하지 못하게 막음으로써 피해가 발생한 걸 확인할 수 있었죠. 그래서 우리나라 국내 증권사들은 여기에 대한 방지 대책을 만들기 위해서 잠시 주간 거래를 막는다, 이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공부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내일은 광복절 쉬는 날이죠. 하루 푹 쉬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길이셨습니다. 빠이요.